자, 이제 잠시 후면 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할 텐데 그 전에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이 산불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헬기 한 대가 안타깝게 추락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으로 먼저 가보죠. 지금 중앙지법 앞에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앞입니다. 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잠시 후면 2심이 선고되기 때문에 서울고법 앞에는 뭐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선고이기 때문에 경찰 1,100여 명이 현재 투입이 돼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뭐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꼭 의원들이 저 자리에 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온 거죠. 자,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2심이 지난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유죄의 어떤 중형이 선고될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그 형이 대법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 친명계 의원들은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단은 덜게 됩니다. 전문가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그만큼 뭐 중요한 선고가 오늘 잠시 후면 나오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죄를 희망하고 예측하던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당에서는 물론 당연히 1심과 똑같은 그러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지는 오히려 김문기 몰랐다라는 부분들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항고를 해서 이번에 2심에서는 그 부분들 또 공소장을 변경을 통해서 다시 이 재판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뭐 어떻든 간에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은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오늘 출두를 합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예, 출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도열해 있는 거군요. 예, 뭐 도열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의원들에게 굳이 오늘 법원에 오지 말라. 네. 그리고 지금 산불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할 때지 굳이 선고일에 법원에 오지 말라고 직접 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제 법원에 가서 어떤 충정으로 그냥 나오신 거죠? 그 개인적 판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1심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심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무죄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1심 형량이 이 대표 측에게는 일단 매우 불리합니다. 무죄가 나오려면 징역형이 벌금으로 낮춰져야 되고 그 벌금형이 더 나아가 아예 무죄로 바뀌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항소 기각, 쌍방 항소 기각을 통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5년을 하면서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스케일도 제가 만드는 데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조금 더 오히려 올려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좀 권 의원님께서도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된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거 조금 날카롭게 일시 장소 말을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니까 법원이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여줬습니다. 통상 실무적 관례에 비춰 봤을 때에 무죄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굳이 무죄로 선고하면서 그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케이스는 실무례로 드물죠.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좀 더 가다듬어서 유죄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무죄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유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양형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양형위원회 규정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탈하려고 하면은 이탈한 이유까지 써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까지 선고가 됐는데 이걸 무죄로 뒤집으려면 왜 무죄로 줬는지에 대한 양형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갭과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무죄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따 다가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그 양형 기준에 보면은 감경 사유, 가중 사유 이렇게 돼 있고 가중 사유가 감경 사유보다 2개가 많으면은 감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아까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중할 사유는 굉장히 많은 반면에 감경할 사유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면은 그러니까 형량이 보태지면 보태지지 깎일 건 없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깎이려고 하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예. 유리한 사정 변경이 1심 이후에 있었느냐?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2명 증인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줬는데 그중에 1명은 공무원을 불러서 그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심보다 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사정 변경은 있을지언정 유리한 사정 변경이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형이 징역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1심에서는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징역형을 벌금으로 낮춘다? 항소심에서 특별한 이유 설시 없이 그렇게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현저히 어렵고 현저히 특혜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형 종이 바뀌어서 벌금까지 내려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최진영 변호사가 분석하기로는 이 양형이 중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뭐 유무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심 민주당 내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하냐 밑이냐 아니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게 사실은 이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진영 변호사가 분석하기에는 양형이 추가되면 추가되지 깎일 사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양태정 변호사님은 양형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를 들어 뭐 개전의 정의랄지 아니면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든지 등등이 대표적인 이 감형의 사유들이고 또 다른 사유도 좀 많이 있습니까? 양형 사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형 사유보다도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소 사실을 좀 명확히 하라는 이제 그 재판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1심 재판이 부당하다, 1심 재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니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은 뭐 과연 뭐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뭐 그런 양형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피고인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있어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또 오히려 그거에 따라 재판부도 검찰 측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사실 처음 공소나 기소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의 뭐 추측이라든가 추정 사실 뭐 정확히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걸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싶은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오히려 이 유죄가 아예 무죄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법조인의 전망이 다릅니다. 오히려 1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됐던 김문기 씨 모른다 발언도 발언에 따라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최진영 변호사는 예측을 하셨고 민주당의 양태정 변호사는 유죄로 선고됐던 국토부 협박 발언도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 법리적으로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입니다.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피해자 이재명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무죄 선고로 검찰 내란의 종식을 선언해 주십시오. 명백한 무죄를 자신합니다. 기억과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이 본인의 1심 유죄 판결과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여권과 이 여권 측 법조계에서는 증거가 다 이 대표 본인의 발언인데 뭘 조작하냐라는 반박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죠. 전현희 의원 등은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이 친명계 의원들의 바람대로 오늘 무죄로 뒤집어 줄까요? 아니면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선고할까요? 이제 잠시 후면 법원의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임박했습니다. 자, 김문기 씨 모른다와 발언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문기 씨와 이 골프 쳤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골프 친, 함께 골프 친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재명의 구속과 민주당의 해체가 대한민국의 정답임을 우리가 방방곡곡 대한민국 온천지에 울려 퍼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오늘 법정 구속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건지 그 문제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발언입니다. 저희 채널A에서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썼습니다. 유권자들이 듣기에 시장 때는 김문기 씨를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던 중에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사진 마치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인데 자, 이 사진이죠. 이거를 이제 잘라서 확대를 했다. 이 대표의 저 발언인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 대표의 지금 이 발언이 내가 골프를 안 쳤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이 대표가 발언했다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골프 치고 안 치고는 중요하지 않고 사진을 잘라서 확대했다라고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게 들리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은 내가 골프를 안 쳤다고는 안 하지 않았냐 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죠. 권영진 의원님, 방금 저 발언 저희 채널A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상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골프는 쳤잖아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대장동과 백현동 이거에 대해서 수천억 원을 민간 그 사업자들에게 줬다 해서 이제 이게 선거의 쟁점이 된 겁니다. 네. 그때 그 이 김문기 씨는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실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무자기 때문에 나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증거들이 알았다는 증거들이 무지 나온 거예요. 같이 호주 여행 간 것도 나오고 같이 골프 친 것도 나와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봐라 모르긴 왜 모르냐. 같이 호주에 그것도 경기개발공사에 딱 2사람만 갑니다. 유동규하고 그 김문기 씨 2사람만 가요. 딱 2사람은 뽑아서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일행 11명 중에서 또 2사람만 뽑아서 골프까지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프 쳤는데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더니 골프를 안 쳤다라고 식으로 하면서 이게 사진을 조작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이 단체 사진에서 딱 그것만 오려가지고 마치 골프 친 것처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명백히 거짓말이죠. 이거는 뭐 재판부나 판사들이 이렇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명했냐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걸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 골프 쳐놓고 골프까지 안 쳤다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사진은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딱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골프 친 게 드러났고 1심 판사도 골프를 김문기 씨와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 셋이서 쳤는데 이건 쉽게 잊을 수 있는 기억은 아니다라는 판결문 내용도 판사가 쓴 기술을 한 대목도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 대표는 내가 골프를 안 친 것처럼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한 것처럼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듣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계속 김문기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발언 와중에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건 그 발언의 의도는 유권자들에게 듣기에는 골프도 안 쳤다라는 것으로 들린다라고 이제 그 행동이 허위다라면서 지금 유죄를 판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내가 골프 안 쳤다고 언제 했느냐라는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1심과 살짝 주장이 바뀐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심에는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그전엔 얘기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방송국 채널A에 대선이 있기로부터 한 3개월 가까이 전에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말은 반대 해석에 따르면 내가 골프를 안 쳤는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진을 조작했다.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작했다는 것도 허위인 것이고 그리고 골프를 어떻게 보면 특정 부위를 확대해가지고 낸 걸로 비는데 제가 그 실무적인 감각은 그 처음 전체 사진 아까 보여줬습니다만 전체 사진을 내고 거기 그 중에 좀 더 그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 골프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한 것을 확대본을 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작했다? 오히려 저는 백보양보해가지고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지만 조작했다는 것도 사실상 검찰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허위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작이라는 표현도 허위다. 그렇죠. 왜 그게 조작입니까? 같은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떼내가지고 확대를 하면 그게 조작입니까? 그건 아니죠. 입증 취지를 명확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기준은 누구로 하느냐? 판결문에도 뭐 알지만 뭐 고담 준론을 하는 고위직 판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그 맥락을 봤을 때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그 사진을 조작했다. 이러면은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권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내가 골프를 친 적도 없는데 마치 친 것처럼 검찰이 나를 올감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유죄가 된 것이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벌금이 아니고 징역형을 선택을 했냐? 보통 지금 다른 것과 달리 양형 기준에 이 허위사실 공표는 벌금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아주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은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한 4개나 5개 되는데 감경할 사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나 지역 구민에게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두 번째,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세 번째, 그리고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을 때. 그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일 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일 때 이게 보면은 딱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선거 구민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단군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다가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그거는 최대 부패 사업이라고 하고 부패 사업의 핵심이 윤석열 후보라고 했던 그런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선거에 임박했던 사건, 나아가 상대방이나 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방송에 내철해나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 등을 봤을 때는 1심 재판부로서 무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유죄로 하는 바에는 벌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형종을 징역형으로 선택하고 사실은 1심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저는 집행유예를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면은 일반 어떤 그 후보자였다고 하면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전 현저히 있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서울 고법 앞에 지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도 있고요, 전원희 의원도 있고요, 박주민 의원도 있고요, 한민수 의원의 얼굴도 보이고요. 많이들 오셨습니다.
자, 이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도 도착할 것 같고요. 이 조작의 의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조작했다. 방금 들으셨듯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맞다 하더라도 사진을 잘라서 확대한 걸 누가 조작이라고 하느냐. 조작이란 것은 마치 합정을 하거나 허위로 꾸미거나 골프를 안 쳤는데 쳤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작 아니냐. 잘라서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냐라는 반박들이세요, 지금 두 분. 조작. 이 대표가 쓰는 조작은 잘라서 확대했다는 의미의 조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프를 쳤다고 그 주장은 이제 앞뒤 맥락까지 다 봐야 되는데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가서 그 여행 가서 그 연수 가서 골프까지 쳤지 않냐. 자, 이렇게 골프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명이 여행 가서. 그 바로 이 출장 같은 현지 사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때 뭐 유동규랑 이재명 당시 시장이랑 김문기 전 처장이랑 세 명이 어느 날 어디에서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진을 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사진이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낸 겁니다. 당시 이재명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 것처럼 맞지 않는 사진, 단체 사진의 네 명을 떼서 네 명이 골프 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김무기 처장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 중에 특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선 목적 이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특정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뭐 신분, 직업 등등등 하면서 이 지금 뭐 김무기 전 처장을 성남시적 재직시장 몰랐다가 이제 핵심적인 거였죠. 거기에서 파생된 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이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억의 문제, 주관적 인식의 문제를 행위로 포섭해서 처벌하기가 뭐 이게 법률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래서 교유 행위, 그러니까 서로 사귀고 노는 행위, 그러니까 알았다는 부분, 기억의 문제를 행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부분,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실에 몰랐다라는 부분은 교유 행위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서 1심 재판부는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봐버렸어요. 그러면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기서 연결된 내용 아닙니까?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이 기억의 그것도 역시 이제 기억의 영역인데 뭐 허위 그 사실의 공표에서 고의의 영역에서 본다면 그게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게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만 떼서 보면 그러니까 유죄로 판단을 하려고 했으면 앞에 부분까지 다 같이 묶어서 판단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을 떼서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은 1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 선입관을 갖고 유죄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법 논리를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판단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사진을 제시하면서 했던 그 상황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골프를 쳤다는 후에 확인된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인터뷰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대장동 관련